그날이 갑자기 생전 잘 안 마시는 달달한 커피가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난 김에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훌쩍훌쩍 달콤함을 마셨습니다. 항상 가던 출근길이 아닌 갑자기 다른 길로 가보고 싶고 그닥 친한 친구가 아닌데 문득 보고 싶어지고 그런 어떤 뭔가 다른 날의 느낌이 있잖아요. 가끔은 평소와는 다르게 살아보는 것도 심심한 삶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지영입니다. 부동산에 첫 걸음하는 부동산 뉴스를 잘 챙겨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최근 2, 3년처럼 부동산 정책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때는 전문가들조차도 막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변화하는 정책에 민감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잘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시 손보나 라는 기사가 먼저 눈에 띄네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홍명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빈집 활용이요? 빈집인 원인이 있겠죠. 신축을 통한 공급만이 공급 정책일까요? 시중의 매물들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싸그리 뭉개버리는 기사가 바로 다음날 나왔다라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요,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라는 반박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흔들림 없이 간다. 양도세 완화가 효과가 있다면 고민하겠지만 큰 효과 없을 것이다. 등의 발언들이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론 시장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세를 비롯해서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양도세 완화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어라고 꼽히죠. 매년 원밸리의 분양가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668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찍었죠. 허그가 작년 7월에 분양가를 결정했던 것보다도 무려 3.3제곱미터당 778만원이 높아졌습니다. 왜 분양가가 높아졌을까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택지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또한 택지비에 반영이 된 거죠. 또 하나가 허그가 분양가를 결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은 물론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이것이 분양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올랐지만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단지 옆에 아크로리버 파크가 위치를 하는데 이 단지가 작년 11월에 3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즉 적어도 13억 이상은 차익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로또 분양은 맞는 것 같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단지죠. 강동구 둔촌주공의 분양 시기가 좀 탄력을 받게 생겼네요. 그리고 분양가는 만약에 이 분위기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전용 59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새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신고가 경신. 새해 들어서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해 들어 12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5건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65건이 신고가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죄다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 지역들이 유난히 신고가를 많이 경신을 했고요. 또 하나, 저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면 저 지역 참 집값 안 오른다 라고 생각했던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지역들조차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이렇게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 등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받았고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또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갭매우기가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 기본적으로는요, 시장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매물들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시세보다 더 뻥튀기가 된 매물조차도 거래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의 이슈죠. 서울시장 보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확대가 중점입니다. 16만원 공공주택 추가 공급, 35층 층고 제한 해제, 강북 위주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등의 공약들이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규제 완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규제 완화, 주거복지 강화, 당론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공약들이 있네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규제 완화 쪽인데, 용적률 및 층고 제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있고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강변 중랑천 용적률 층고 제한 완화, 공공공급과 민간공급, 투트랙 공급 확대 등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뉴타운 등 65만 가구 공급, 재산세 50% 한식 감면 등의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들조차도 규제 완화책과 각종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죄다 가지고 나온 느낌입니다. 설마 표심을 잡기 위해서 우선 막 지르고 보자 라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들 역시도 선심성인지 진정성 있는 공약들인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현실성 있는 공약들 기대해봐도 될까요? 마지막 뉴스네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용적률과 주택 공급수가 크게 늘고, 따라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실히 줄었지만 여전히 사업성이 문제가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불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첫 출발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대상단지 구역들은 서초구 신반포 19차, 중랑구 망우 1구역, 광신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 13구역, 관악구 미성 권역, 용산구 강변 강서 등이 있고요. 한 곳은 비공개로 요청을 했네요.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조합 등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신청을 받았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대치 음막, 그리고 잠시 주공, 청량 및 미주 아파트,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 발표 일정이 차일피를 미뤄지고 또 주민들 간의 이견이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2배 가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는 높아졌지만
그만큼 임대 물량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단지 가치 결정에 있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같이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같은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워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주요 단지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공급 부족 외칠 때 정부는 절대 공급 부족 아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규제에서 공급 정책 전환으로,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 나오자마자 말 바꾸기. 지금 이 순간 사자성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자승자박. 자기가 꼰 새끼로 자기를 묶는 일.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봐도 될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